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 조금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의미로 말이에요. 엄마는 돈만 들이면 손주 손녀들에게 다 쓰는 타입이다 보니 엄마 보민을 위한 화장품을 주문해드렸어요. 아빠한테는 선글라스를 준비해서 선물했는데요. 매번 손주 손녀 어린이집이며 학교 오가고 데려다 주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햇빛으로부터 시력이나 피부라도 좀 지키시라고 해드린 거랍니다. 엄마 아빠 선물 다 합쳐봐야 30만원도 안 나오는 가격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왜 이런 선물을 골랐으며 가격은 얼마인지 언급하는 이유는요.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어버이날 선물 갖고도 애처럼 다 따져먹고 눈에 핏대를 세우는 우리 어머니, 그분이 이후에 하신 엄청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어버이날 행사가 지나가고 어머니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던 중 자꾸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뭘 했냐고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인식 없이 그냥 선물한 내용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귀가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대면서 어떻게 선물을 2개나 사줬냐고 노발대발 아주 발작을 하시는 거 있죠. 여기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시댁이야 아버님 없이 어머님 혼자 계시니 혼자 봉투를 받으신 거고 저희 친정엄마 아빠 2분 계시니 2분 각각 드린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 친정 2분께 드린 거 다 합쳐봐도 어머님 1분 용돈보다 못하게 드렸다고요. 수학, 아니 산수를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계산하고 알아듣겠어요. 전 이 상황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적반하장으로 어머니가 화를 내신다니요. 너무 짜증나서 저는 선물을 샀던 영수증을 찾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곧장 전화를 걸어서 따박따박 따지면서 대체 왜 이런 걸 제가 하고 있어야 하냐고 반박했고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한풀 꺾이신 듯 조용하더니 야, 너 지금 그래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모르고 네가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야 이거사. 너 말이야 옛날에 시집 왔으면 그 집에서 죽어야 한다고 했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친정에 목줄 묶인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살 거냐? 긴 말 할 거 없어. 니네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옮겨 나와라. 하여간 이러니까 요즘 딸년들은 어른이 못되고 지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고 똥밭에 구르는 거야. 전 여기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 나사가 빠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혼자 지금 등골 빠져 죽겠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라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또다시 어머니가 그 망할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게 만들었고요.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 많고 며느리 잡을 일이 많아서 그 밤에 그런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며 그 이글거리는 눈동자 2개만 딱 눈에 띄던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를 벅벅 깔아대면서 당장 한 대 칠 기세로 저를 밀치고 들어오시더군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그따위 취급을 해. 너 진짜 너 딴 거랑은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거 안 만났으면 우리 성준이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너 같은 거 만나서 지금 완전 발목 묶이고 척골이 된 거 아냐? 그러시더니 뒤로 이어지는 말들은 여전히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맨날 돈도 없다면서 그러면서 매달 돈 100만원씩 지 친정에 갖다 놓고 뭘 그렇게 잘한 게 많아서 시애미한테 대들어. 그 돈 싹 다 아낄 거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애봐주면 되는데 그 돈을 지네 엄마 아빠한테 척 갖다 바치는 주제 네가 뭔 큰소리를 내냐. 이쯤 되니 입안에서 절로 한숨이 폭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고 반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니 기력도 빠지고 저도 모르게 현관 옆에 스르륵 주저앉아버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어떤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눈동자는 다름 아닌 약간은 불안해 보이는 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아이의 눈동자였답니다. 아이는 저쪽 방에 있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고성 소리에 깜짝 놀랐고 방문 틈 사이로 이쪽을 보고 있던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막상 그 난장판 중에 아이의 놀란 눈을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무 황망스럽고 애한테 미안하고 대체 이게 뭔지, 이 결혼 생활이란 뭔지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무의식 중에 눈을 돌려 거실 쪽을 봤는데 남편은 이 분위기 속에 차마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있긴 뭐했는지 일단 앉아있더군요. 하지만 휴대폰을 보면서 TV는 시끄러운 예능을 틀어놓고 말이에요. 큼직한 핸드폰 안으로 게임하고 있는 화면이 멀찌감치서 읽혀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징그럽고 경악할 만한 상황인지 빠르게 체감이 되었어요. 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란 작자는 전혀 상관없는 방청객 마냥 그저 본인에게만 불똥 안 튀길 바라는 모양새였어요. 머리는 덥수룩해서 살은 뒤룩뒤룩 찌고 그 육중한 몸으로 오밀조밀하게 손을 놀리며 게임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이성이 끈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저는 짧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신경이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뭔가에 이끌려 움직이게 되었거든요. 이때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곧장 벗어서 그쪽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니 마냥 눈에 핏발을 세워대며 어머니가 저에게 늘 소리 지르던 그 톤으로 똑같이 왁 하고 질러버렸어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을 때냐? 네가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아주 뻔한 흐름이었죠. 여자 홀몸으로 키워낸 귀한 내 자식에게 고함을 지르는 며느리를 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니까짓 게 어디서 내 새끼한테 손대냐며 우악스럽게 저한테 달려드셨답니다. 결국 이 바보 같은 남편은 그제서야 이게 자기 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나봐요. 아주 어설프고 어줍지 않게 말리려 하고 애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고 집구석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전 온몸에 있는 힘을 모두 다 쏟아넣어 괴성을 질러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허구한 날 본인 아들의 부모 자격으로 쫓아와서 저한테 막말하시는데요.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 부를 테니 어른들끼리 같이 얘기하실래요? 아, 나한테 아들 맡겨놨어요. 내가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뭔데 자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나보고 잘 보라고 난리냐고요. 이렇게 눈 돌아가서 따지는 꼴을 본 적이 없던 어머니와 남편은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어정쩡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더군요. 전 머리를 대차게 흔들어대며 정말 진저리가 난다고 빽빽 질러댔어요. 아,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놈의 집구석이랑 그만 엮이고 싶고 꼴보기도 싫어요. 미쳤다고 내가 어머니 집에서 돌아가서 살아요? 어머니 도움 안 받는다고 못 살 일 없지만 친정 도움 안 받으면 우린 다 굶어 죽어요. 어머니는 어머님 잘난 40 넘은 애기 데리고 가서 사세요. 나는 내 애기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저도 숨을 할딱거리는데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고 가슴이 막 아려오고 신물이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 적은 없었기에 어머니는 약간은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사람 쉽게 고쳐지거나 바뀌나요? 저는 그걸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답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주 잠깐 일순간 놀라던 듯 했지만 여지없이 또 입꼬리를 올리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너 진짜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래야. 어디 애 있는 엄마라는 게 그딴 소리라고 앉았냐? 나는 네 시아버지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오로지 새끼 위해서 살았어. 요즘 것들은 아주 썩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지 자식 놔두고 이혼이네 안 살겠네 소리라고 앉았어. 그게 새끼 앞에 살 소리야? 자고로 집에 가장이 있어야 애는 잘 크는 거야. 너 같은 것도 꼴의 여자라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원. 전 이때 제대로 판을 벌려볼까 하다가
이런 인간들 때문에도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똑바로 어머니를 응시하며 제가 들을 말 그대로 돌려줬어요. 상황이 그쯤 치닫자 소파에 있던 남편이 달려오더니 시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며 소리치더라고요. 아이, 내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엄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이건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 없고 내 직장 생활까지 꼬여서 가뜩이나 힘들 텐데 이번엔 엄마가 빠져주세요. 이 사람 앞에 손구멍 내야 된다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이제 저도 보고만은 못 있겠어요. 평소 우유부단하던 남편이 갑자기 흑기사를 야청해 제 앞에 나타나자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은 결혼 후 그날 처음 봤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제 어깨를 잡으며 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방으로 들어가 줬고 저는 그렇게 방에 들어와 아이부터 끌어안았죠. 방에 들어가기 직전 현관문에 서 있던 어머님 얼굴을 봤는데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 창백한 얼굴로 저희 남편만 바라보셨어요. 뭔가 묘하게 통쾌하면서도 묘하게 애잔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현관문을 열며 그만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보고 있었죠. 거기서 어머님을 배웅을 가냐 안 가냐 그게 저에겐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인지 어머님이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이를 안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편하게 누워있으라며 제가 알던 남편이랑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바뀐 남편 모습 구경하느라 저도 잠자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어머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집에 찾아오시기는커녕 연락도 없었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본인 손으로 척척 바꿔버리며 우리 둘만 알고 있자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앞으로 더 열심히 구직해보겠다며 재택근무로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매일 오후에는 나가서 면접도 다니겠다고 하겠다며 아이는 오후에만 친정집에 맡기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뭐라 말하겠나요? 알겠다고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말했죠. 그 뒤로 한 보름 정도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오전에 아이와 놀아주고 지내다가 오후에 점심 챙겨 먹고 친정에 아이 데려다주고 남편은 직장 찾으러 밖에 나갔어요. 그러다 저녁 때 아이 데리고 오는 건 제가 했고 남편은 8시쯤 집에 왔습니다. 늘어지고 불규칙적인 생활만 해오다가 갑자기 규칙적인 남편을 보니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루는 외근 나가올 일이 있어서 시간도 그렇고 남편과 늦은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집에 일찍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통화를 하며 끊임없이 웃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더니 한참 동안 어딜 가더니 대형 슈퍼마켓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저희 시어머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들 팔짱 딱 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님은 오붓하게 같이 장보고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 같았고 나중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 알아보느라 바빴다는 소리를 하며 천연덕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 저는 극성맞은 시어머니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원인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야 저야 좋겠죠. 매일 점심마다 혼자 있는 나를 챙겨주고 얼마나 효심이 깊고 갸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남편은 반백수인 상태인데 직장을 구하는 일보다 시댁에 가서 어머님 챙기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 모습을 보니 아, 내가 남편을 잘못 골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낼 이유가 없었죠. 이후로 어떻게 됐나고요? 전 이 얼척없는 싸움 중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한 일을 실행시켜버렸어요. 곧장 우리 언니와 주변 언니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이혼 변호사를 만났고요. 수일 안으로 이혼을 진행시켜버렸어요. 남편도 지주제에 무슨 말을 더하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꼼짝없이 앉아서 이혼당하는 수밖에 없었죠. 돌아가는 모양새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정리되는 통에 왜 내가 진즉 이 생각을 안 했을까 싶어 한심한 정도였어요. 더 웃긴 건요. 어머니는 이혼 진행해서 집을 정리하는 중에 또 찾아왔었거든요.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혼 얘기에 입이 대빨 나와서 씩씩거리던 어머니는 본인 아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재택근무라도 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기는커녕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충격받아 쓰러졌지 뭐예요. 결국 그 꼴을 그 잘난 시 이모님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 가족 아니랄까봐 아주 똑같은 운수를 저한테 두시더라고요. 이봐요 조카 며느리. 참 이게 다 무슨 소란이랍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잘 살아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언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 더 이상 이 집 사람들이랑 말놀이 하는 것도 시간 낭비 같더라고요. 더 할 말 없으니 빨리 챙길 거 챙겨서 나가시라고 확 쏴버렸어요. 시댁은 이렇게 정리를 매몰차게 해버렸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친정이었죠. 우리 언니도 시댁에 지독하게 당해서 이혼 조정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그럭저럭 살고 있는 막내인 제가 뚝딱 이혼을 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간 언니한테는 조금씩 의논을 했었기에 언니가 제 대신 우리 엄마 아빠를 이해시켜드렸어요. 엄마는 듣고 너무 속상하셨는지 우시는데 진짜 못할 짓을 했다 싶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너 혼자 당했어? 아이고 이 못돼 먹은 것들을 그냥 잘했어 잘했다 지금이라도 잘했어.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사니? 엄마는 우시고 아빠는 참담한 표정을 짓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얼른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하여 친정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한 식구 두 분이 아이를 봐주신다 하셔서 맡기고 있어요. 남편 없이 아이랑 사는 생활이 어떨까 약간은 겁이 났었는데 이전과 너무 틀릴 게 없는 생활이더라고요. 워낙에 남편은 저와 이혼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빠, 사위 등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이전과 달리 남편을 챙기고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어서 전 마음의 짐을 더 덜게 되었어요. 늦다면 늦고 빠르면 빠르겠지만 아무튼 이제라도 저는 조금이나마 남편이라는 어두움에서 벗어난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과 연결됐던 선배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아마 이혼한 줄은 아직 잘 모르고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일거리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난 지 오래라 그런지 그걸 기억하고 연락했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전화도 잘 안 받고 자꾸 귀찮은 듯 대꾸한다며 일할 의지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인간 참 여전하다 싶어 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전 아주 조심스레 이혼했다고 밝혔고 그 선배는 기겁을 하고 놀라더니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남편이라는 인간은 한때 가정을 가졌던 자의 개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무지 일할 생각도 없고 자기 애를 찾거나 단 몇 번이라도 볼 의지도 없어 보였어요. 저한테 애와 관련된 조금의 연락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모로 이혼을 잘했다는 확신만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요즘이랍니다. 여전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저를 밀어주시는 엄마 아빠도 계시고 언니도 있으니 열심히 살아가 볼 예정이에요.